(2023년 4월 1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부산항에 미 7함대의 사령함이라 그래야 되나,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화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프리덤 실드 훈련, 한미연합 훈련을 마쳤고, 미국에서 원맵 제1 해병원정군이 와서 우리 해병대 1사단과 상륙작전 훈련을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훈련이 끝났으니, 연습이 끝났으니 한번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분위기는 문재인 정권 때까지는 한미연합 훈련을 안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군도 약화되고 북한을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북한이 ICBM은 물론이고 우리를 박살낼 수 있는 단거리 고체연료 미사일까지 만들었습니다. 전술핵 탄두까지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러한 북한을 어떻게 붕괴시키고 통일을 하고 그 전에 북핵을 없애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숙제죠.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대화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거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는 거는 우리의 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긴장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레이건 이전의 카터는 좀 문재인처럼 얼빵한 미국 대통령이었죠. 레이건은 소련하고 경쟁을 하기로 작심을 하죠. 그래서 소련은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악의 제국이라고 그러죠. 엠파이어 오브 이블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소련을 확실하게, 아프간을 침공한 소련을 적대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대화는 합니다. 그러면서 뭘 펼쳤는가 하면은 미군과 나토 연합군을 동원해서 계속 기동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소련군이 주축이 된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은 대응을 해서 같이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갑자기 진주만 기습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거나, 또 기습적으로 베네룩스 삼국을 치면서 프랑스를 공격해서 점점 더 전쟁을 키우는 것들이 다 훈련 또는 연습을 명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진주만 기습이죠. 그때 일본은 자국에서부터 하와이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수천 킬로미터를 대규모 함대가 기동하니까 그걸 미국이 모른다고 보면은 그럴 리가 없죠. 다 알죠. 그럼 미국도 당연히 알 거라고 계산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연습, 훈련을 하러 간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연습으로 하러 왔다가 바로 미국을 때리면서 진주만이 박살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떠한 나라가 우리 근처로 와서 훈련한다 그러면 우리도 대비를 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그런 식으로 큰 전쟁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고 시끄럽게 했을 때 미국이 나토군을 동원해서, 그 이전에도 냉전이 치열했으니까 기동훈련을 하게 되면 소련군도 바르샤바 조약기구군도 같이 대응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각자 쟤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도 각자 자기 담당 작전 구역으로 가고 이렇게 보급부대는 움직이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많은 물자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경제력이 약한 데는 무너집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이 냉전을 붕괴시킨 걸로 끊임없이 군비 경쟁,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하고 훈련을 강화시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다가 소련이 감당을 못하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 6개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끊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지원을 받아야만 생존하는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점점 어려워졌고, 그러다가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소련은 15개 나라로 구성되는데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탄탄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정부들이 있잖아. 이 15개 나라들이 지방정부인데 러시아가 중심이 된 연방정부가 지원을 해줘야만 이런 나라들은 돌아가요. 근데 그런 나라들도 그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동맹국도 못 받고. 그러니까 동맹국들은 러시아, 소련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면서 돈 안 주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흔들리죠. 공산 여권이 흔들리고. 이 탄탄 나라들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아이씨 중앙정부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해볼래. 하면서 소련 붕괴를 시키는 거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붕괴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냉전을 끝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단순한 군사훈련만 추진한 게 아니라 SDI, 소련이 쏠 수 있는 ICBM을 우주에서 다 막아보겠다. 우주에 여러 개의 위성을 띄워놓고 있다가 그 위성에서 레이저 같은 걸 쏴갖고 ICBM을 다 막겠다. 라고 하면서 많은 위성을 쏠려는 준비를 하니까 소련도 거기에 대응해서 소련말로 인공위성이 폴류툰가 뭐 계획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힘들고 소련도 힘들고 그러니까 붕괴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하나의 냉전상 전쟁을 하지 않고 경쟁국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지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갖고 지금 자유의 방패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같았으면 한미연합군이 막 기동하고 그러면 북한군도 초소에 진지에 들어가고 뭐 거기서 며칠씩 지내면서 고생하고 전투기간 까먹고 지내고 뭐 걔네들도 기동하고 그랬는데 이번 훈련 기간 동안에는 북한군 기동이 전쟁 대비 연습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빵빵 미사일만 쐈습니다. 핵실험, 핵 미사일 터트린 것처럼 공중에서 핵 미사일 터지는 그런 실험하고 미사일로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31이라고 하는 핵탄두라고 하는 걸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는 그런 식으로만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쟤네들이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인민군을 힘들게 해서 북한의 국고를 탕진케 하는 걸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체 대응을 안 하고 그럼 니들 까불면 핵무기를 작살내겠다. 이것만 빵빵 대응한 겁니다. 지금 중국도 어쩌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지 몰라요. 지금 뭐 미 7함대가 이번에 부산항에 들어오기 전에 남중국해에서 작전했다. 중국을 긴장시키려고 다니고 있는데 중국이 뭐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병력 동원을 안 하고 해봐야 지금 경제도 중국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 미국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안 하는 건지 경제력이 바닥나서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제력이 바닥났더라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한다면 하겠죠. 근데 재래식 병력을 기동을 안 시켜요. 오로지 핵으로만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북한입니다. 이렇다면은 우리는 북한이 지금 경제력이 바닥나서 못할 것이다 하는 가정 하나, 두 번째는 미국하고 돈을 많이 쓰는 그런 대결 자세를 회피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을 민노총을 통해서 중동시켜서 전쟁 연습하지 마라 이런 압력을 넣는 거죠. 어느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게 어쨌든 북한이 대응을 안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군은 훈련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의하는 건 이겁니다. 북한 인민군들이 기동을 해야 돼요. 기동을 해서 걔네들이 계속 북한의 국고를 쓰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서해와 동해에 북방 한계선 노던 리밋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북한 배들이 내려올 때 여기까지만 내려오라.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된다 하는 북한 해군의 남침을 막는 선으로 보고 있지만 원래 이거 만들 때는 남쪽 대한민국 해군이나 기타 이런 거 군사 세력이 북상하지 말라. 요 선까지만 북상하고 더 이상 가지 말라라고 본 우리한테 그은 선이에요. 그래서 노던 리밋 라인이에요. 북한군이 내려오지 말라 그러면 남쪽으로 남쪽 제한선을 걸겠죠. 남방 한계선. 서던 리밋 라인을 걷겠지 유엔군이. 근데 이건 우리가 올라가지 말라고 노던 리밋 라인을 건 겁니다. 그건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가 일방적으로 건 건데요. 북한이 지금 계속 도발을 저렇게 한다면 이 노던 리밋 라인이 클라크 장군이 임의로 건 거니까 무력화하고 북한이 국가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북한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만 영해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해군과 해군의 잠수함과 군함이
12해리까지 접근해야 됩니다. 접근하게 되면 인민군이 바짝 긴장하죠. 바짝 긴장하죠. 그 해안에 있는 부대들이 막, 근데 국제법상으로 12해리 바깥에 있는데 쏠 수는 없습니다. 쏘게 되면 북한이 그래서 당해야 됩니다. 12해리까지 부담된다면 하여간 북진을 하자는 이겁니다. 공해니까. 24일까지도 좋습니다. 그렇게 바짝바짝 해야만 인민군들이 움직이면서 그들의 그래야 이제 걔네들 또 대응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죠. 물론 핵무기를 쏠 수도 있고 진짜로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도 쏘는 거지 뭐. 그런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노던 리밀 라인을 없애고 한국 해군 함정들이 북한 영해 바깥으로 쫙 붙어라. 북진해라. 동해와 서해에서. 두 번째,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빵빵 쏘고 있는데 북한 영해는 12해리까지입니다. EEZ는 공해입니다. 북한이 뭘 쏠 때마다 우리도 북한 영해 바깥, 북한 영해에서 15해리 떨어진 데 어떤 무인도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알섬이면은 북한이 가끔은 알섬으로 쏘죠. 어차피 표적으로 쏘는 거니까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현무 미사일이나 우리의 KTSSM 같은 걸 쏘라는 겁니다. 딱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북한도 이제 예민해지죠. 그리고 이제 전방 지역에서 좀 더 이제 수색을 강화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전방 부대를 또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민군이 움직이면서 북한의 경제가 바닥납니다. 그리고 북한이 뭐 그렇게 하면 핵무기 쓰겠다는 핵무기 쓰겠다고 하는 써라 할 때까지 몰아붙여 버려야 돼요. 쏜다 그럴 때 우리가 킬체인을 가동하거나 국제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계속 북한한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발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가장 잘해요. 미국의 작전 계획 중에 한반도 작전이라고 하는 5030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미국 군함들이나 비행기들이 북한 영해 근처까지 딱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북한을 감시하고 정찰하다가 북한이 여기서 도발을 하게 되면 박살내는 겁니다. 이게 통킹만 작전도 그렇게 해서 월남전에 개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계속 너 영해 바깥에 있는 건데 왜 때렸어 하고 고립도 시킬 수도 있고 긴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자유의 방패 훈련하면서 우리가 노렸던 한 가지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편하게 미사일만 빵빵 쐈습니다. 김정은이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북한이 도발하면 하겠다고 한 심리전을 앞에 조건문을 빼고 지금부터 당장 들어가야 됩니다. 김정은이하고 북한 인민을 분리시키는 심리전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해공군 부대들이 북한 영해 근처까지 가야 되고 필요하면 우리 스텔스기들이 북한 영공을 쓱 지나가서 김정은이가 뭐 하는 사진을 딱 찍어서 북한 전역에 뿌리고 우리 언론에 공개를 해야 돼요. 북한이 팔팔 뛰겠죠. 핵무기 쓰겠다고 하겠죠. 바짝바짝 조여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한미연합훈련을 했다는 자가도취에 빠지고 북한이 힘들어할 거다라는 헛된 판단에 빠져서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부, 당국 솔직하게 지금 합시다. 이번 훈련 재평가하고 훈련 방식을, 방법을, 양상을 바꾸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상당히 차원 높은 차원에서의 저희 제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